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가정의 중심,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40대 주부이자 상담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60대 이후의 삶, 특히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자 재혼을 고민하시는 남녀분들을 위한 아주 중요하고도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여쭤보시곤 합니다. 상담사님, 60대가 넘어서 재혼을 해도 과연 괜찮을까요?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고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과 함께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 후반부를 위한 현명하고도 지혜로운 선택을 돕기 위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준비한 강의 지금 바로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청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60대 이후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현실적이고 또 가장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재산 분쟁과 상속 문제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금전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 간의 복잡한 관계, 그리고 내가 평생을 일궈온 인생의 노력과 가치에 대한 마지막 정리와도 같은 매우 민감하고도 심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러한 고민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대 남성 어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어씨는 재혼한 아내보다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자녀들에게 본인의 재산을 더 많이 물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일궈온 상가, 건물 상속 문제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크셨습니다. 재혼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불필요한 재산 다툼이 생길까봐 미리부터 깊은 근심에 잠겨 계셨죠. 여기에 더해 급변하는 세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 상속세 납부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니 이 문제는 단순히 감정적인 갈등을 넘어 법률적, 재정적, 전문 지식과 신중한 계획이 필요한 복합적인 문제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하고도 민감한 재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전 준비와 명확한 의사소통입니다. 재혼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미래의 배우자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녀들에게 솔직하고 투명하게 본인의 재산 현황과 상속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과 계획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추거나 모호하게 넘어가려 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유언장 작성은 물론 증여, 상속 관련 법률 전문가와 사전에 충분히 상담하여 미리 법적인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재혼 전에 특정 재산은 친자녀들에게만 상속될 것임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확보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재혼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재산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혹시 모를 미래의 상황에 대비하여 혼인 전 재산 계약서일명 프리넘을 작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과정이 불신을 전제로 한다고 오해하실 수 있지만 이는 결코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다지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매우 현명하고 성숙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현재 가진 재산이 무엇이고 그 가치는 얼마이며 미래에 어떻게 배분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모두에게 공정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행복한 재혼 생활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60대 이후 재혼을 가로막는 또 다른 큰 벽은 바로 주변의 반대 의견, 특히 오랜 세월 함께한 자녀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우려일 것입니다. 가족들은 부모님의 재혼이 가져올 변화와
영향을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왔던 함소원 씨와 진화 씨의 사례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재결합조차도 주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특히 함소원 씨의 전 시어머니께서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인해 관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하며 재결합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진화 씨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 선을 보라고 적극적으로 종용하기까지 했죠. 이처럼 60대 이후의 재혼은 단순히 당사자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이나 가까운 친지들의 삶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들의 우려와 반대를 단순히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변의 반대 의견에 우리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공감과 설득, 그리고 확고한 자신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혼을 반대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혹시라도 새로운 관계에서 상처받을까 봐, 혹은 재혼으로 인해 가족 간의 재산 문제가 불거질까 봐, 또는 새로운 배우자가 자신들의 부모님을 잘 모시지 않을까 하는 등의 다양한 걱정과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걱정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해하려는 따뜻한 시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충분한 시간과 진심을 가지고 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앞서 언급한 재산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계획을 제시하여 자녀들의 불안감을 근본적으로 덜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본인 스스로 재혼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함께 남은 인생을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가고 싶다는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행복은 결국 나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들도 결국에는 부모님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꾸준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녀들과의 대화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해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님 또한 자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며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가족 전체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 고민은 재혼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혹시 모를 후회에 대한 걱정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나이 들어 절대 재혼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와 같은 제목의 유튜브 영상들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이러한 영상들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는 것을 보면 60대 이후 재혼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우려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주로 재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혼의 원인이나 재혼 후의 후회스러운 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피상적인 만남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재혼 생활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현실적인 기대와 유연한 사고,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재혼은 첫 결혼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각자의 삶을 오랜 시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기에 서로의 가치관, 생활 습관, 자녀 관계, 심지어 경제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첫 결혼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조화로울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자녀들에 대해 내가 친부모처럼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부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기보다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현실적이고도 바람직합니다. 각자의 역할과 경계를 명확히 하고 서로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상호 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로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온 취미생활이나 친구 관계 등 기존의 삶의 영역을 재혼을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포기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독립적인 삶의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재혼 생활의 지혜로운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JTBC에서 방영 중인 이혼 숙녀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충분한 숙녀 기간을 제공하여 스스로의 감정과 관계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는 것처럼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도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아가고 서로의 차이점을 인지하며 미래 갈등 요인에 대해 미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하게 서로를 탐색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후회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재혼을 이끄는 현명한 길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만남이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로서의 삶을 함께 설계해 나간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60대 이후의 재혼은 단순히 법적인 결혼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를 넘어 진정한 삶의 동반자로서의 의미가 더욱 깊고 중요해집니다. 배우자는 이제 남은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조력자, 그리고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배우이자 방송인 전원주 선생님께서 늙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을 언급하시면서도 곱게 늙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셨듯이 많은 시니어분들이 남은 인생을 외롭지 않고 품위 있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을 넘어 서로에게 정서적 안정감과 신체적 지지를 제공하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정한 삶의 동반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중요한 자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명확한 자기이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배우자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 스스로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위 외로움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만남보다는 서로의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찾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둘째, 열린 마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입니다. 인연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에 자신의 재혼 의사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다양한 만남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노인대학이나 평생교육원 수강, 경로당 모임, 친구들의 소개 등 전통적인 방법은 물론 최근에는 시니어들을 위한 건전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한 만남 서비스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에게 맞는 동반자를 찾아가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품과 가치관,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 심도 있게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모나 재산과 같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면의 가치와 성품을 중시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동반자를 만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0대 이후 재혼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재혼은 나의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방법이자 선택지이지 결코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든 나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삶에 만족할 줄 아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며 오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등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줄 아는 사람이 비로소 새로운 동반자와 함께 있을 때 더 큰 시너지와 행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재혼이 주는 장점은 분명히 많습니다.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말벗이 되어주며 삶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등 삶의 질을 현저히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들을 오롯이 누리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혼은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 기회를 행복으로 만드는 것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이 60대 이후 재혼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깊은 울림이 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재산 문제, 주변의 반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같은 다양한 고민과 난관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지혜와 용기가 이미 충분히 내재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차기를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